예, 안녕하십니까. 현대투자연구소의 이중구 소장입니다. 이번 시간은요, 정부의 그린 뉴딜 정책 발표한 이후에요, 2차 전지 관련 종목들의 주가 전망에 대해서 알아보고요. 또한요, 최근 상승 탄력이 약한 스마트폰 주요 부품주에 대해서도 진단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요, 코스피 지수를 보게 되면요, 금일 35포인트 1.7% 상승한 2065로 마감이 됐어요. 자, 이렇게 코스피 지수가 강한 상승의 탄력을 보인 배경 중에 하나가요, 홍콩 증시의 상승이죠. 3% 넘게 상승하면서 마감이 됐는데, 자, 미국이 홍콩에 대해서요, 홍콩 특별주의 박탈 절차를 착수하겠다고 했는데도 오히려 주가가 강한 상승의 모습에서 미중 갈등이 그죠? 어느 한시적으로 제한적으로 나타나지 않나 그런 기대감이죠. 자, 환율도 여기서 화답하듯이 14만 50전이 하락한 1225원으로 마감이 되면서요. 먼저 방송을 통해서 말씀드렸듯이 환율이 1200원이 그렇죠? 하향 돌파가 되면은 외국인들의 순매수가 들어오면서 지금 유동성 장세에 기름을 붓는 격으로 강한 상승도 가능하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데요. 뭐 단기적으로는 아니더라도요. 뭐 한 달이라든지 3개월 뒤에는 충분한 가능성은 있다. 그 문은 열어놓고 우리가 시장을 대비를 해야 되지 않나요? 그런 말씀을 드려요. 자, 120일 이동평균선을 그렇죠? 강력하게 지지를 해주고 그렇죠? 한 4, 5일, 3, 4일이죠. 한 3일 쉬고 오늘 강한 상승의 흐름이 나타나는 모습을 봤을 때 조금 추가적인 상승 영역이 있고 오늘 거래량도요. 그렇게 과열되는 모습이 아니죠. 그래서 오늘 많이 터졌다라면 좀 부담이 되는데 그렇죠? 전혀 평균 거래량보다 살짝 많은 수준이기 때문에 적정 수준이다. 안정된 거래량과 주가 상승을 이끌었다. 그리고 이 시장을 이끌 수 있는 삼성전자의 상승이 그동안 소외를 받았던 업종 대표주와 더불어 상승 추세가 이어지고 있다. 그렇죠? 상당히 안정된 그런 흐름을 보여주는 가운데요. 자, 수급적으로도 안정되죠. 외국인들이 1000억 넘게 매수를 했고요. 기관도 3200억 쌍끌이 순매수죠. 개인만이 4400억대. 자, 그동안 이 1400에서 1900 거의 2000포인트 올라올 때까지 거의 손을 대지 않았던 외국인 기관들이 최근 들어서 이 순매수를 보여주는 그런 모습죠. 상당히 안정된 그런 흐름이 좀 더 나타날 수 있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지만요. 자, 항상 말씀드리지만 조정은 그죠? 한두 달짜리 그리고 고점 대비해서 한 10에서 15% 내외는 언제든지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전제하에 시장을 대비를 해달라라는 그런 말씀을 드려요. 자, 요 부분 회원가입 문의 있죠? 자, 지금 종합지수가 많이 올라와서 주가도 많이 상승을 했어요. 근데 나름대로 수익이 안 나거나 아니면 요번 장에서 조금 밀릴 때, 그렇죠? 예, 그걸 대응을 나는 잘 못하겠다 하시는 분들은요, 맨 뒤에 우리 유료 회원에 대한 안내문을 올려드렸으니까요. 관심 있는 분들은 한번 읽어보시고 요 아래 핸드폰 번호로 010-2420 있죠? 이걸로 연락을 주시면 자세하게 상담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건요, 유동성이 밀어올린 코스피 미중 갈등의 상승세 주춤할 듯. 그러니까요, 지금 전반적으로 미중 갈등이 확대가 되면서 지수가 그동안 올라온 거에 따른 조정을 언제든지 받을 수 있다라는 우려가 시장에 상당히 좀 퍼져 있는데요. 그 이유를 보면요, 올해 들어 5월까지 외국인과 기관이 특히 외국인이 23조, 기관이 7조, 그리고 개인들이 매도한 거를 개인들이 28조, 그렇죠? 근데 외국인들의 순매수가 당장 그렇게 확대되지는 않을 거다. 그래서 우려감이 상당히 큰데, 자, 오늘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요,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의 홍콩 보안법 제정 강행에 대응해 홍콩의 특별지 박탈 절차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그렇죠? 그러면 당연히 홍콩 지수 그리고 중국 상해 종합지수가 하락을 하는 것이 당연한데 상하이 종합지수가 2% 넘게 올랐죠. 그리고 홍콩 항생지수도 3.3%서 771포인트 상승한 23,732. 그죠? 자, 그리고 지금 이게 지금 화면에 차트 나온 것이요.
예, 홍콩의 항생 지수인데 바닥권에서 올라가지 전혀 못했다는 얘기예요. 그죠? 만약에 이것이 아까 말한 대로 뭐 미국에서 이 박탈을 한다 해도요, 예, 특별지위를 박탈을 한다 해도 더 크게 빠질 부분은 크지 않다. 그죠? 그런 부분을 봤을 때 오히려 점차적으로 좀 안정을 되줄 수 있는, 뭐 여기서 바로 급등하기는 힘들어도 최근에 작은 박스권 안에서 움직이는 모습은 나타날 수 있어서 아마 뭐 시장에 그렇게 크게 영향은 미치지 않는 식으로 오늘 주가에 반영이 됐다라고요. 보시면 돼요. 자, 요건요. 그린 뉴딜 12조 9천억 오늘 발표가 나왔어요. 그렇죠? 장 마감 이후에요. 내용 보면요. 2022년까지 디지털 뉴딜의 13조 4천억, 그리고 그린 뉴딜의 12조 9천억, 그리고 고용 안정망 강화에 5조 원 등 31조 3천억을 투자해서 55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한다. 자, 우리가 지난달에 그린 뉴딜에 포함이 발표할 예정이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이 전기차 부분이 우리가 조금 상승 탄력을 받았던 부분인데, 저는 계속적으로 말씀드리면요. 자, 오늘 반도체도 그렇고 2차 전지 쌍두마차는 맞습니다. 근데 단기 과열권 좀 조짐이 보인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조금 한 20-30% 정도는 한번 줄여 놓는 것도 한 투자의 방법이 아닌가라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오늘 그린 뉴딜 발표, 내일 주가가 어떻게 반영될지 한번 살펴보면서 대응력을 키워야 되지 않나요? 그런 말씀을 드려요. 자, 요 부분은요, 우리 이제 한국뿐이 아니고요. 그린 뉴딜이 유럽에도 마찬가지죠. 이유는 탄소 배출 규제 완화해달라는 자동차 협회 요청을 거부하고 전기차 구매 시 부가세 면제, 그리고 공용 충전소 건설 등을 내세우면서요. 이 통합 그린차 구매 기구 예산에 한 27조 원 2년간이고요. 그리고 전기차 증산 최대 81조를 지원을 하고 전기차 부가세 면제 등을 담으면서 이 전기차가 활성화를 될 수 있다. 본격 성장이 가능하다라는 얘기죠. 또한 중국 역시도 지난달 전기차 보조금을 연장하는 방안을 발표하면서요. 2년 연장했죠. 그러니까 원래는 올해 말까지, 그렇죠? 예, 보조금을 지급을 하기로 했는데 2년 더 연장을 했다. 그리고 또 중국 공장에서요. 테슬라가 본격 가동됐죠. 이러한 부분들이 전기차 부분의 주가 상승을 이끌었는데, 자, 이미 이제 우리 그린 뉴딜은 발표가 됐다. 시장에서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일지, 저는 그 내용 봤을 때요, 그게 크게 개선된 부분은, 새로운 부분은 눈에 띄지 않았다. 그러면은 시장에서 거기에 대한 실망감을 느낄지, 아니면은 아직 더 갈 길이 멀다 하고 띄울지 내일 오전 보면서 한번 대응을 잘 해야 되지 않나요? 그런 말씀 드려요. 자, 어제 방송을 통해서요, 현대차 그룹이 하나그룹하고요, 2차 전지 배터리 재활용 사업을 협력하기로 했다라는 그런 발표를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제 그 중에서 이제 하나솔루션, 그죠? 이제 하나큐셀하고 손을 잡는 건데, 하나큐셀은요, 상장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지주사인 하나솔루션을 우리가 지켜보자 했는데, 그렇게 생각보다 강하지 않은 모습이죠. 또한요, 이 배터리 재활용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회사들이 에코프로 BM하고 영화테크. 근데 이 에코프로 BM은요, 지금 에코프로 지주사인 에코프로하고 BM이 있는데, 이 배터리 재활용 사업을 지금 중국 업체하고 합작을 하고 지금 포항 쪽에다 건설을 하고 있는데, 그 사업부를 에코프로 BM이 맡을지, 에코프로 BM이 할지, 지주사가 할지, 아니면 그 물적 분할된 회사가 할지 아직 결정나지 않았는데, 오늘 흐름 봤을 때 에코프로는 좀 크게 올라가는 모습, 그렇죠? 이런 것들 한번 참고하고. 근데 또 영화테크도 오늘 주가 흐름이 강하지 않았다 하면은, 이 지난번에 현대차 그룹과 삼성이 만난다 해서 전고체 배터리에 대한 협력을 할 때는 주가 반응이 상당히 뜨거웠는데, 오늘 이 현대차그룹과 하나그룹 이 배터리 재활용 사업은 시장 반응이 별로다, 그렇죠? 그러면 이러한 관심 종목들은 조금 추가 상승 탄력은 약화될 수밖에 없지 않나 라는 생각에서, 만약에 뭐 새롭게 매수를 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은 뭐 재활용 그렇게 큰 메리트가 없고요. 만약에 매수를 하시는 분들, 그나마 또 오늘 뭐 한 3-4%대씩 올랐으니까요. 그 부분들 한번 그냥 조금만 수익 내고 그냥 나와야 되지 않나요? 그런 말씀을 드려요. 다음은 오늘 2차 전지 종목 중에서요, 한 3개 종목 리포트가 나왔는데, 먼저 P&E 솔루션이죠.
2차전지 최대 수혜주에서 강량 매수해서 DS투자증권에서 나왔는데, 자, 이 P&E 솔루션 같은 경우는요, 전 세계적으로 친환경 문제 대두로 전기차 판매가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확대되면서 2차 전지 필수 활성화 장비를 생산하는 동사의 수혜가 지속된다.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 2차 전지 관련 종목들이 올해 전기차 판매가 본격적인 성장되고 이익이 발생하는 구간이다라는 그런 얘기는 지금 다 2차 전지에 대해서 언급한 리포트마다 항상 나오는 레퍼토리죠. 그런 부분에 봤을 때, 그렇죠? 2차 전지, 올해 아니면 내년까지도 길게 봐도 지속적인 상승. 우리가 2017년, 18년도에 기대감으로, 만원대 초반대가요, 한 7, 8만원까지 올라갔는데, 그건 기대감으로 그 정도 갖고, 그렇죠? 그러면, 요번에는 실질적으로 판매량이 늘어나면서 실적으로 크게 개선이 된다면, 최소한, 그죠? 뭐, 5, 6배에서 뭐 10배까지 정도, 앞으로 뭐 한 1, 2년 내다보고 충분히 가능하지 않나요? 그런 말씀을 드려요. 자, P&E 솔루션, 연간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그죠? 매출 같은 경우는 28% 늘어난 1891억, 영업이익은 35% 늘어난 245억, 창립일에 최대 규모 실적이 나올 수 있다라는 내용이죠. 자, 이런 부분을 봤을 때, 전기차 시장은 계속적으로 좋아질 수밖에 없다. 우리가 좀 P&E 솔루션을 뭐 꼭 매수하자는 것은 아니고 이 회사가 실적이 좋아지는 이유가 전기차 판매가 증가되고 거기에 따른 수혜가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활성화 공정을 거치기 전까지는 전지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없어. 반드시 이 활성화를 거쳐야지 결정되고 제품이 기능을 한다라는 그런 내용이죠. 자, 오른쪽 거는 에코프로 BM이에요. 유럽 전기차 지원 확대 수혜주. 그렇죠? 아까 말한 대로 유럽에서도 그렇죠? 그린 뉴딜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그러죠. 아직 발표를 안 했는데 할 예정인데 이 지원 확대 수혜 전기차 관련 지원 확대가 대규모로 포함되기 때문에 효과가 올 하반기부터 내년도 판매 전망이 더욱 좋다 그러죠. 또 양극재 사업도 유럽발 고성장이 진행될 것이라는 얘기예요. 자, 이런 부분에 봤을 때 그렇죠? 에코프로 BM 지금 많이 올랐지만은 지속적인 상승도 가능하고 일진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는 중국이죠. 중국 정부가 전기차 보조금 폐지를 2년간 미루었고 전기차 생산 공장 가동도 재개되면서 상황이 호전되고 있다. 그래서 중국 시장, 유럽 시장 이런 것들이 맞물리면서 그렇죠? 2차 전지 이 시장이 크게 활성화될 수 있다라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실질적으로 보면 좀 주가가 많이 올라오긴 올랐는데 종목별로 하나하나 보도록 하죠. 아마 뭐 제 방송 본 분들은 우리가 역사적인 신고가 종목 1개월 때 돌파한 종목이 삼성 SDI, 에코프로, BM 그리고 CIS 있다 해서 요 세 종목을 중심에 두자라 했는데 지금 역사적인 신고 다시 또 돌파하고 치고 가죠. 그리고 포스코 케미칼은 오늘 상당히 움직임이 좋았어요. 근데 요거 이제 두 가지 재료죠. 이제 코스피 200 지수에 포함돼서 수급적으로 안정된 그러니까 지수 추종형 펀드는 좀 이제 포스코 케미칼을 뭐 일부라도 그 지분대로 매수를 비중대로 매수를 할 수밖에 없어서 수급적으로 조금 호전되는 모습이 나오고 또 이 포스코 그룹에서 2차 전지를 본격적으로 육성을 한다 그러죠. 2030년까지 세계 시장 점유율 20% 17조 원 규모로 키운다라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렇죠? 자, 그런데 뭐 일진 머티리얼즈 아까 말한 동박 생산하고 올해 영업이 58% 증가하고 첨보 최근에 좀 많이 올라왔다고는 좀 쉬어가는 모습. 이것도 이제 CI처럼요. 예, 전해질 쪽인데 그렇죠? 예, 전해질에 이제 그 소재를 납품하는 회사인데요. 그렇죠? 이 회사도 전고체 그렇죠? 그 부분을 지금 개발하고 있다라는 그런 내용이죠. 그래서 국내 전고체 소재 국채 과장을 진행 중에 있다라는 그런 내용이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 그래서 큰 틀로 삼성, SDI, 포스코케미칼, 에코프로비엠, LG화학, 일진 머티리얼즈, 첨보, CIS에 대해서 계속적인 관심을 갖되 지금 단기적으로 주가가 많이 올라왔어요. 한번 차트를 보면서 한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006400 네, 삼성 SDI죠. 자, 삼성 SDI, 그죠? 자, 우리가 이 장대 양봉 나올 때 30% 정도 줄여달라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자, 한 이틀 빠지고 지금요, 소폭 반등을 주고 있지만은, 글쎄요, 조금 저는
오히려 아까 말한 대로 뉴딜 그린 전체 내가 어떻게 주가 반영이 될지는 모르겠지만은 요거 조금 조정이 짧아서 이 돌파하기는 조금 부담스럽지 않나. 요거 부분 때 일부 물량 못 줄이신 분들은 한번 또 줄일 기회를 주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판단을 내려요. 그래서 조금 아직 뭐 신규로 매수하실 분들은 조금 시기를 미뤄 달라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다음은 포스코 케미칼이죠. 자, 포스코 케미칼 오늘 2차 전지 관련주에서는 그래도 좀 상승 탄력이 강했던 모습이죠. 5.7% 상승한 모습인데요. 자, 근데 이 종목도 지금 사거는 조금 부담되고 그냥 갖고 계시는 분들만 좀 더 끌고 가자. 지금 이제 2차 전지 관련주에서 삼성 SDI, 첨보, 그리고 CIS, 그리고 에코프로 BM이 신고가를 내줬지만요. 이 종목은 아직 신고가 못 내줬죠. 그래서 신고가 나고 좀 쉬어갈 가능성이 있어서 갖고 계시는 분만 끌고 가고 신규 매수는 좀 더 이 종목도 미뤄 달라라는 그런 말씀을 드려요. 다음은 일진 머티리얼이죠. 일진 머티리얼도 마찬가지예요. 그렇죠? 포스코 케미칼과 같은 움직임이 나와주고 있다라고요.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요 정도 수준, 뭐 첨보는 오늘요 조금 조정을 받는 그런 모습이지만은 고점 돌파하고 쉬어가는 모습이죠. 에코프로 BM하고 그렇죠? 그런 부분, 그럼 조정을 좀 더 받을 수는 있지 않나는 말씀을 드리고, 자, 또 하나 2차 전지 중에서요 우리가 조금 눈여겨봐야 되는 게 이 테슬라 주가예요. 그렇죠? 자, 테슬라가 기간 조정을 충분히 거치고요. 그렇죠? 지금 거치고 좀 준비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세가 나타나고 있어요. 지금 벌써 한 달이 넘게 그렇죠? 옆으로 좀 계속적으로 행보하고, 그러면서 주가 봉이 작아지고 전일 지난 금요일이죠. 거래량 소폭 증가하면서 양봉이 나왔는데 오늘 거래량이 이 정도 수준 그렇죠? 까지만 터져주면은 요는 좀 더 올라간다. 얘가 올라가게 되면은 그렇죠? 우리나라 2차 전지 관련주도, 그래서 테슬라 내일 오전에 얘네들 미국 증시 마감된 거 보고 그렇죠? 우리가 한번 대응을 한번 해도 된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려요. 자, 요건 이제 구독하기, 좋아요 한 번씩 눌러 주시고요. 자, 요건 현재 2차 스마트폰 관련주인데 오늘 나왔던 내용 중에 ITM 반도체죠. 예, 스마트폰의 이 시장이 줄어드는 가운데서도 무선 이어폰 출하량은 1.5배가 늘었다는 얘기죠. 예, 무선 이어폰 1분기 출하량이 4,451만 대, 올해 전체적으로는 2억 4천만 대 돼서 작년에 비해서 100% 나간다면 이 ITM 반도체 2차 전지 보호회로를 생산하고 있는 ITM 반도체가 수혜를 받을 수 있다라는 그런 내용이에요. 예, 요거는 SK증권에서 지금 한번 나왔던 보고서인데요. 영업이익이 한 1,900억으로서요. 작년 대비 한 88% 정도 증가할 걸로부터 실적이 상당히 좋아질 수 있는 그런 부분에서 오늘 ITM 반도체 리포트가 나왔어요. 전반적으로 이 스마트폰 관련 종목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자, 최근에 이제 스마트폰 판매량이 크게 부진을 하고 있지만 중국 시장이요 빠르게 회복을 시켜준다 그러죠. 4월 달에 중국 스마트폰 판매량이요 4,078만 대로서요. 전년, 그러니까 작년 대비해서도 14.7%, 그리고 전월 3월 달 대비해서 93%, 1월부터 3월까지 판매량이 계속적으로 줄었어요. 1월 달에 38%, 2월에 56%, 그리고 3월 달에 23% 줄었는데 4월 달도 크게 증가했다면, 이런 걸로 판단했을 때 중국 시장만 봤을 때 미국이라든지 유럽 시장도 그렇죠? 하반기에 들어갈수록 판매량이 크게 증가할 수 있다라는 그런 기대감, 그렇죠? 아직은 크게 늘지 않지만 앞으로 그렇게 될 가능성이 크다라는 그런 내용 속에 또 미국이 화웨이 제재 장기에 따라서 삼성전자가 수혜를 받을 수 있다. 실제적으로요. 2019년 4월이죠. 화웨이가 미국의 제재로 스마트폰에 구글 서비스를 탑재하지 못할 때 유럽 시장의 점유율 2%를 상승을 했다라죠. 이제 삼성전자가 그러한 부분에서 화웨이가 지금 유럽이 16%, 남미가 18%, 기타가 15%인데 이 화웨이 제재로 인해서 그렇죠? 이 유럽이라든지 중남미가 감소하고 그리고 삼성전자가 점유율이 올라가면서 수혜를 받을 수 있고, 또 하나 갤럭시 폴드폰이요. 지금 Z 플립이 그래도 어느 정도 선방을 하고 있고 또
8월 달에 갤럭시 폴드 2가 출시가 되고 또 보급형인 갤럭시 폴드인 갤럭시 폴드 라이트도 곧 내놓는다 그러죠. 이렇게 봤을 때 이 갤럭시 판매량이 폴드폰이요. 예, 크게 증가하면서 거기에 따른 폴드폰 부품주들이 수혜가 기대되는 그런 모습이죠. 뭐 계속적으로 말씀드렸지만요. 이 부품주 중에서 KG 바텍 외장 힌지죠. 여기 보면 폴드폰의 힌지 부품을 공급하는 그런 회사고요. 그리고 세경 하이테크, SKC 코롱 여럿이 있는데 글쎄요. 근데 저는 만약에 내가 스마트폰 쪽의 부품을 고른다 그러면요. 뭐 이런 종목 중에서 좀 비중을 낮추고요. 이거는 시장의 주도주로서 부각이 되기보다는 그냥 종합지수가 상승한 거에 따른 동반 상승 정도, 그죠? 그냥 시장 수익률만 따라가는 정도지 주도주는 아니다. 조금 못 올라갔기 때문에 약보 가대에 따라서 한번 올라올 수는 있다. 그런 정도만 바라보고 우리가 조금 대응을 해줘야 되지 않나서 좀 비중을 뭐 내 전체 비중에서 한 5에서 한 10% 정도만 이 스마트폰은 관심을 갖고 그 중에 이제 우리가 역사적인 신고가 낸 종목을 관심 갖자라고 말씀드렸는데 MC 넥스 그렇죠? 1분기 실적도 부진했고 2분기 실적도 좀 부진할 걸로 봐요, 그렇죠? 그렇지만은 이 카메라가 이제 이 스마트폰이 아니라 이 자율주행차, 그러니까 자동차 카메라 그 모듈도 만드는데요. 세계 5위고 국내 1위죠. 이러한 부분들이 자율주행차 카메라 모듈 쪽이 또 다시 또 시장에서 부각되면은 한번 크게 다시 올라갈 수 있지 않나 해서 MC 넥스, KG 바텍, 세경 하이테크, SKC 코롱 PA 뭐 관심은 갖되 조금 비중을 낮추고 우리가 대응을 해줘야 되지 않나. 한번 차트 모양 보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세경 하이테크요. 자, 세경 하이테크 뭐 반등은 주는데 그렇죠? 힘은 약해요. 그래서 뭐 큰 욕심 내지 마시고 그냥 못 올라간 거에 따른 눈높이 맞추면서 상승 차원으로 보고 조금 짧게 그리고 목표 수익률도 낮게 대응을 해야 되지 않나. 그렇죠? SKC 코롱 PI도 마찬가지죠. 자, ITM 한번 반도체 볼게요. ITM 반도체는 좀 많이 올라온 부분이죠. 시장에서 이제 뭐 대장주인데, 자, 우리가 이제 ITM 반도체도 뭐 계속적으로 언급을 해 드렸던 부분인데, 자, 지금 뭐 따라 사기 이제 갖고 계시는 분만 좀 끌고 가고 있죠. 신규 매수는 조금 부담이 된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려요. 자, KG바텍이 오늘요 조금 상승폭이 조금 강했던 그런 모습이죠. 자, KG바텍 그동안 조금 쉬었다가 눌림목 주고 올라오는데, 그죠? 자, 한번 이 월봉상으로 볼까요? 그렇죠? 조금 더 상승 여력은 있어 보인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려서 자, 요번 26,000원대 돌파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얘가 시장 주도로서 부각이 되느냐 안 되느냐를 보고 또 UTI도 마찬가지. UTI가 최근에 강한 흐름을 보였다가 최근에 좀 꺾이는 모습인데, 그렇죠? UTI도 오늘 좀 많이 올랐네요. 그래서 스마트폰 관련주도 좀 움직임이 나오긴 나온다. 하지만 조금 단기적인 관점으로만 접근을 해달라는 그런 말씀드려요. 수급도 그렇게 우리가 다른 오늘 반도체 종목을 언급을 해드렸는데 그러한 종목군보다는 오히려 조금 더 안정적인 그런 모습은 나오지만 시장에서 주도주 역할은 조금 어렵지 않나. 그렇죠? 그냥 시장 따라서 움직인데서 조금 단기적인 관점으로만 그냥 접근을 당분간 해달라. 나중에 어떠한 모습이 갖추고 어떻게 해서 시장에서 이슈화가 되는지를 보면요. 봤을 때 제가 나름대로 판단해서 조금 시장에서 부각이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면 다시 한번 언급을 해드리기 전까지는 조금 단기적인 관점으로만 접근을 해달라라는 그런 말씀을 드려요. 자운용 회원 모집이죠. 3개월에 100명. 항상 말씀드리지만요. 모든 종목 다 제가 공유를 하기 때문에 다 종목은 알지만 수익이 잘 나지 않는다. 왜? 올라가는 걸 따라 사니까. 그렇죠? 그러기보다는 내가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요. 이 조정을 받을 때 제가 오늘 이 앞선 방송에서요. 5G 쪽은 오히려 지금 조정을 잘 받고 그렇죠? HFR 같은 기준으로 봤을 때요. 한번 움직임이 나올 때 차라리 그냥 조정받는 걸 들어가서 뭐 일주일이고 보름이고 기다려서 그것이 한번 움직여서 10%가 20%가 올라가면은 온전한 내 수익이 되는데 크게 뜨는 거 보고 들어가면 그렇죠? 어떨 땐 조금 벌고 어떨 땐 까먹고 해서 오히려 수익이 안 난다. 그런 부분 때문에 혼자 매매가 힘들다 하시는 분들은 제가 시장 주도주, 시장에서 이슈화되는 종목들 중에
예, 눌림목이 나오는 종목 위주로 말씀을 드릴 테니까요. 아마 그러면 혼자 하시는 것보다는 수익이 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한번 내용 읽어보시고 관심 있는 분들은요. 요 아래 핸드폰 번호로 연락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이것으로서요. 이소장 증권TV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신 분들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